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그때 이제 수도권 그린벨트는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나요? 그 부분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린벨트 규제 하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하고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이번 88 대책 수립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셨습니까? 차관님은? 그 여러 가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도권 그린벨트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아니 그러면 그 한 나라의 그 차관께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입장이 헛도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올해 총선 50여일 전이었던 2월 20일 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2025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 있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돼서 그 수도권 아닌 지방의 네. 지역 전략 산업에서 풀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이제 수도권 그린벨트는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나요? 그 부분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봤는데요.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차관님 발언으로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린벨트 규제 하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하고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수도권 그린벨트 지금 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때의 원인을 수도권 과밀 문제를 원인으로 꼽으셨는데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이번에는 그 개발지원구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인근의 수도권의 그 개발지원구를 풀어서 하겠다는 이유는 결국 이제 현재 수도권의 주택 공급부에 대한. 아니 지금 6개월 전에 차관님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하고 정반대 지금 정부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88 대책 수립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셨습니까, 차관님은? 이번 그 여러 가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도권 그린벨트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아니 그러면 그 한 나라의 그 차관께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적으로 전통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이슈인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입장이 헛도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6개월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도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밀 부분은- 문제가 그 해결돼가지고 검토 다시 한 겁니까? 지방은 소위 말하는 그 개발된 그 집이 등급 1, 2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6달 전에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왜 입장이 바뀌고 있는 거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이 정확한 2월달 워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2월달부터 그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요. 사실은 이제 수도권의 이 주택 가격이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한 6월 초순부터 조금 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상승의 거래량도 확 줄고 뭐 이런 것들이 늘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관계 부처가 모여서 통상 이럴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대책을 할 건지 하는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 위주 대책을 먼저 하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수요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고 후 관리 대책을 수요 관리 대책을 하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이제 이 공급을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여러 의원님이 아시지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장기 대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예. 예, 그 말씀에 다음에 질문 안 시키고 자기 질문 안 시키고. 예, 그 좀 뭐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네, 의원님 지적. 예. 혹시 국토부에 그린벨트 내의 토지의 법인 개인 소유 이런 형태 비율이나 실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된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 토지에 대해서요? 네.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세요? 예,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그 전수조사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21년 3월에 있었던 LH 사태 잘 기억하고 계시죠? LH 사태. 예, 예. 21년 예, 3월에 광명 예, 시흥 보금자리 예. 주택 500만 평의 일부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땅 투기를 해서 국민들 비난이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달에는 최근 해제된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그린벨트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님 장모인 최은순 씨 땅이 상당 규모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는 많은 국민과 환경단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서는 향후에 풀리게 될 그린벨트 땅에 법인 기업들 소유 땅이나 대통령 친인척,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의 눈길을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 해제 대상 지역이 될지는 정해진 아니, 바가 그 없습니다. 당연하죠. 없는데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을 할 때 하는 이 관행적인 이 조사와 자료 작성 같은 필요성에는 것들이 동의를 있습니다. 하십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는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러고 그 사람 땅이 있어서 이 지역은 뭐 뺀다든지 아니, 안 한다는 이런 게 게 있을 아니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토지 이용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지구 지정을 하고요. 좀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도 사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사전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실행할 수 있는 좀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나 우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사전에 조사를 만약에 해서 뭐 A 씨라는 분의 땅이 있으면 그거를 재척을 하고 가는 게 맞다는 뜻이신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구 지정할 때는 소유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보상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어느 누구 땅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을 때 그 네.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국민들한테 알 수 그거는 있도록 다른 차원에서 가야 투명하게 되는 이제 것이고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린벨트 취지에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입주하게 되는 이 분들 지금 이번에는 주로 젊은 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받도록 가는 게 맞죠. 예. 그 땅은 땅값에 의해서 이 평가된 가격에 의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상이 될 뿐입니다.